자, 여러분 문제 풀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방금 이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법인은 보험여금자 보호 되는 게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 법인이면은 미용실 사업자도 여러 법인을 낼 수도 있고 택시기사도 법인을 낼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여러분 설계사잖아요. 보험설계사. 근데 보험설계사들도 내가 사업을 벌이고 싶어. 그러면은 법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내가 법인을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타강사라고 하는 법인을 차렸어. 그러면은 제가 이사가 돼요. 이사. 저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칭 때문에 법인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경비 처리나 이런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법인을 차리고 싶었고 나 단독 명의 법인 차리는 거예요. 법인 차리고 예금자 보호 돼요. 그거 법인 자금이 제가 된다고 했던 게 맞아요. 된다는 게 맞고 저도 이제 이사가 되려면은 법인을 차려야겠죠. 법인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뭐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 근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맞고 자 그럼 제가 왜 헷갈렸냐 1번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문제 1번에 4번이 예금자는 법인의 예금도 보호가 되지만 된다가 맞아요. 1번이 이게 책이 틀릴 수가 없어요. 자 6번은 그럼 제가 헷갈렸던 건 뭘까요? 6번은 자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되는 게 맞고 보험이 되는 게 맞고 법인이 계약자인 이거는 법인 보험계약이에요. 보험계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보험계약. 그러니까 보험의 상품이야. 보험의 상품. 보험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 돼요. 이거. 자 다시 보험회사 법인인 보험계약의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까 어디서 자 5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특약, 최저보증, 콘크리트 이거는 되지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의 상품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선택특약은 되고 최저보증도 되고 해양업금 안 되고 계약자 전입금도 안 되고 법인이 계약자의 보험계약도 안 되고 해요. 계약자가 개인 일반 사람이야. 그러면은 법인 예금자 보호가 돼. 근데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안 돼요. 법인인 보험계약이 뭔가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경영인 정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상품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절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경영인 말 그대로 CEO 리스크잖아요. CEO가 뭐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건희 회장도 급성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리스크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은 돈이 많지. 근데 삼성전자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작은 기업들 생각해봐요. 작은 기업은 진짜 CEO가 정말 많은 일 처리를 하고 직원들이 한 4-5명이야. CEO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면은 나머지 직원들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아프거나 사망했거나 병중에 누웠거나 이럴 때는 뭐 큰 돈 10억, 20억 있으면은 일단 당장에 CEO의 부재를 만회할 수 있잖아요. 자금이 있으면. 그럴 때 가입하는 거를 경영의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계약자가 법인이 돼요. 법인이 돼서 법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해약을 하면은 법인 돈으로 수익금 잡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계약은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CEO예요. CEO 개인. 이건 회장이 CEO가 되고 계약자는 삼성전자가 돼요. 계약자 삼성전자, 이건 회장의 피보험자 수익자는 삼성전자. 그러면 이건 회장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을 받아가요. 요런 거를 법인 계약인 보험회사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6번이 법인인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은 예금자 보호 된다. 이게 이제야 좀 저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제가 아까 보면서 중간에 6번 보면 잠깐 단어를 잘못 봤네요.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상병은 다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에 뭐 한마디 이제 더 하려고 제가 강의 시간을 잡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토스, 뭐 카카오뱅크, 세이브박스 이 재테크 아니에요, 이거. 물론 푼돈벌이 식으로 좋죠. 뭐 파킹 통장이라 그래서 은행 예금이 금리가 한참 내려갈 때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파킹 통장이 뭐냐? CMA예요, CMA. CMA가 뭐냐?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그런 원리에 굉장히 쏠쏠한 월급 통장이, 그러니까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많이 붙어서 이자를 선순환을 빨리빨리 주는 토스뱅크가 그런 거예요. 토스뱅크도 한 달만 넣어도 이자가 꽤 붙어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은 그렇게 안 주거든요, 많이. 근데 토스뱅크, 뭐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이런 거는 돈을 많이 줘요, CMA 통장은. 그래서 짠테크라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챙겨도 푼돈이 많이 생기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재테크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 노후잖아요. 결국 내가 한참 젊었을 때 돈 벌다가 나중에 노후 은퇴 이후 그리고 사망시까지 100세 시대까지 남은 40년을 60세부터 40년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이렇게 계획을 구상을 해서 소비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지금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평안하게, 돈이 있는 노후는 천국이고 돈이 없으면은 지옥을 살겠죠. 폐지를 죽으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달러가 보세요, 달러.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달러를 보세요, 달러. 여러분, 한국 돈이요 같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이거를 실감을 못하지. 여러분, 달러 뭐예요, 달러? 왜 이 달러를 왜 달러로 모아야 되는지 알아요? 한국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돈이.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래요. 한국 돈이 얼마나 휴지조각화 되고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 근데 외국인들은 알아요. 어떤 리포트가 쏟아지냐,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 한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출산율. 급격한 출산율이 좋아. 우리나라가 그냥 웃으면서 또 막 좋아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출산율 떨어진다고 막 좋아해. 사람들이. 웃을 일이 절대 아니. 0.6명까지 갔잖아요, 최저. 코로나 이후에 급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저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숫자가 0.6명까지 떨어지잖아요. 최근 0.8, 0.7, 0.6까지 갔다가 이제 너무 아기를 안 낳는다. 이제 제발 결혼해라, 애국해라, 애 낳으면은 그게 나라에 좋은 일 해주는 거다 하면서 애국 마케팅 하면서 출산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복지 정책을 막 해줬잖아요. 출산하면 돈 주고, 어린이집도 막 돈 주면서 보내주고, 놀이방, 애기들 돈을 막 퍼줘, 나라에서. 지자체에서도 퍼줘.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0.0은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미국이 2명인데, 선진국들 웬만하면 막 2명, 한 명이 2명, 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셋, 넷 낳은 사람들이 반가이를 하는 거예요. 3명, 4명 다 자녀 낳는 사람들이 만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OECD 평균 2명이야, 2명.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6, 반도 안 되잖아요, 반도. 유럽, 선진국, 미국, 물론 일본은 좀 낮게, 1.5명? 일본도 지금 문제예요. 출산이 떨어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돼, 출산율. 말해 뭐해. 지긋지긋하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요? 출산이 없다는 거?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잖아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애기들은 적은데 부양해야 될 노인들은 막 난리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네들이 벌어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이게 문제잖아. 역피라미드. 원래는 이렇게 튼튼하게 애기들이 많고 노인들이 적어야지 이렇게 다 같이 선순환이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망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출산율. 근데 그 전에 출산율이 원인인 건 알겠어. 근데 출산율은 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남녀 갈등? 요즘은 인터넷 기사가 퇴화 남녀 갈등이야. 뭐 맨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커뮤니티도 뭐 네이트판, 뭐 아니면은 여초 커뮤니티, 뭐 비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만 여성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남편 욕하고 남자친구 욕하고 막 특정 범죄자 욕하고 막 그러니까 범죄자 욕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남자를 막 싸잡아서 욕을 하고, 남자들은 또 어떻게 돼? 반대로 여성들을 막 비하하고 막 이상한 구구 사이트들 가갖고 막 여성들을 막 모욕하는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물론 영향은 있지. 이 갈라치기가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갈라치기가? 우리나라는 성별로 갈라치기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돼? 미국은 피부색이잖아요. 피부색.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미국은 백인 갈등, 흑인 갈등, 혼혈 갈등, 스페인 갈등, 그러니까 스페니쉬라고 해서 라틴계, 유색인종, 순수 백인, 맨날 난리 나잖아요. 너네 편에 갈린다니까요. 피부색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남녀 갈등을 막 해. 남녀 갈등을. 남자를 서로 막 싫어해. 이게 영향이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렇게 패싸움과 서로 너와 나의 다름이 용납이 안 되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성별 갈라치기가 잘 먹히고 있어요. 요즘 시대 상에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자들은 남자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아빠도 남자고 오빠도 남자고 남동생도 있는데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틀렸어, 말이. 남자 마찬가지. 남자들도 여자 다 싫고 나쁘다? 그 엄마는 뭐야? 누나는, 여동생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맞지 않는 가정으로 그냥 섀도우복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괜한 뉴스가 잘 팔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혐오 기사를 많이 쓰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난리가 났냐? 출산율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이 출산율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장수국가가 되면서 이게 심해졌지, 문제가. 너무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인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 왜? 부동산 버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급격한 상업화를 이루면서 강남 졸부가 하루아침에 막 부자가 됐어. 막 부동산 값이 막 올라. 내가 30대 남자라서 30대에서 이제 취업해서 결혼해야 되겠어. 집값이 10억이야. 서울 평균 집값 10억이야, 10억. 내가 10억이 어디 있어? 대출 받으래,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 대출을 월 200만 원씩 대출 원리금 갚아야 돼. 이자만 10만 원, 20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대출을 해요? 이러고 싶지 않잖아. 집을 사기 싫어. 근데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그만 집은 안 된대. 빌라 안 된대. 널찍한 집이 되는데 어떻게 해? 결혼 안 해. 남자 결혼 안 해. 남자들은 대체 왜 그래? 결혼할 생각 없어. 여자들은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결혼 안 해. 막 혼수해볼래. 근데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돼. 근데 남자가 돈이 없어요. 그럼 성에 안 차. 남자들 돈이 없다고 하면 결혼이 되겠냐고. 부동산이 문제예요.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은 부동산 확 꺼뜨렸잖아요, 거품을. 우리나라는 거품을 못 꺼뜨렸지. 뭐 어떻게 했어? 빚내서 떠받았지, 집값을. 빚내서 사라고. 버블이잖아요, 부동산 버블. 누가 봐도 부동산 버블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역전력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망한다, 저거. 옛날에는 한참 IMF 극복하고 G7이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참 치고 올라가다 당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리막길 다 오고 있어요. 내리막길로.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제 왜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코스피에 코스피. 아까 코덱스 얘기했잖아요. 그 주가지수. 주가지수 보면은 선행해요. 이 나라의 운명을.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하잖아요. 미국의 주가지수.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박스 피하다가 이제 하락하는 거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달러 모으세요, 달러. 달러 모으세요, 달러. 이게 진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그 IMF 영화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유아인 씨가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근데 아무도 몰라. 정부에서도 막 괜찮대. 김영삼 정부에서 우리나라 괜찮다 막 난리가 났어. 뭐냐? 무슨 위기냐? 막 자신을 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IMF 기금으로부터 달러를 빌렸고 딱 고개 숙였죠. 전부 돈을 빌려야 되겠다. IMF로부터. 나라가 망했다. 유한 씨가 이걸 예상을 해서 환전을 해요. 환전을. 내가 가진 모든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요. 이전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내가 그 영화 잘 보세요. 영화. 유한 씨가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유한 씨 혼자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고 막 브리핑을 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고 막 얘기를 해. 근데 몇몇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유한 씨 말에. 유한 씨 말이 맞다. 그리고 유한 씨한테 10억 예를 드는 거예요. 10억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IMF 10억이 뭐야? 지금으로 치면 100억이지. 10억, 이 100억이라는 돈을 유한 씨가 모았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한 씨가 100억을 달러로 바꿔요. 당시의 환율. 당시 환율이 800원, 900원 이렇게 했어요. 800원, 900원. 800원, 900원, 1달러. 1달러를 주면은 800원. 한국 돈 800원과 1달러를 바꿔줬어. 이거를 내 돈을 달러로 다 바꿔요. 내가 500원, 600원 쳐봐. 계산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 500원을 달러로 바꿨어. 그러면은 한 5천 달러를 보유했어. 내가 난 달러만 있어. 한 10억 원어치의 달러 가지고 있어요. 환율은 1대 800이에요. 당시 1대 800. 1대 800인데 IMF가 터졌어. 어떻게 된지 알아요? 환율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는 거야. 환율이. IMF가 터졌어. 그러면은 환율이 엄청 상승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원화의 가치 절하예요. 가치 절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한마디로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됐어. 우리나라 돈이. 달러는 가만히 있었지. 근데 우리나라 돈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망하니까. IMF 한국 망했다. 1대 800원 하던 이 환율이 1대 1,900원까지 올라가요. 거의 2,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유한 씨가 10억 원어치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가 800원이 있는 게 1,600원이 됐어. 이제 내가 1달러 갖고 있으면은 800원 주던 거를 1,600원을 준대.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 2배가 됐잖아요. 내 자산이. 난 한 게 없어. 나는 달러만 갖고 있었어. 근데 자산이 2배로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 씨가 100억을 갖고 있었으면은 갑자기 200억이 됐어. 플러스 100억 차익 생겼잖아요. 환차익이에요, 이게 바로 IMF예요, 여러분. 100억이 2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유한 씨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단 한 방에. 그래서 100억을 투자자들한테 나누고 기쁨에 춤을 추는 요런 장면이 나와요. 그 국가부도의 날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달러예요, 달러. 달러보의 힘, 달러보의 힘. 여러분, 이게 IMF 때만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때 그래, 서브프라임 때도. 1,000원이나 환율이 막 서브프라임 터졌어.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져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한국 돈이 쓰레기가 돼요. 달러가 팍 상승해버려요, 환율이. 환율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 환율 엄청 올라가요, 코로나 때. 왜 전 세계가 망한데, 코로나 감염병으로. 미국만 빼고 다 주겠지, 다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 가지고 쓰레기지. 우리나라 돈 가갖고 유럽 가갖고 거래돼요? 안 되잖아요. 유럽 가갖고 우리나라 10,000원치 줘. 안 받아요. 우리 달러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지.
달러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대신 중국 돈, 일본 돈은 또 받잖아요. 왜? 거기는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국가 경쟁력이. 원화, 위안화, 엔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건 받지. 달러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안 받. 우리나라 돈은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이거. 쓰레기.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라고 하면은 달러를 보여요. 달러 보여. 여러분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놨는데요. 지금 right now, 리브 코리아 right now.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달러 이거 뭐였을까? 여러분 단점이 뭐야? 근데 달러를 보면 당장 쓰기가 어렵지. 당장 쓸 때 여러분 달러 갖고 계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쓸 때면은 한국 돈을 갖고 있되 예금, 적금, 연금 추후에 엄청 옛날 나중에 달러를 모으라니까. 저는 달러 갖고 있어요. 저 달러 많아요.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저 달러 없어요. 달러 모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바이킹 스워프인가? 미국 프랜차이즈 랍스타 체인점이 있어요. 랍스타 체인점에서 랍스타를 무한 리필 받아요. 무한 리필점. 그러니까 랍스타가 뭐 그렇게 고급 이건 아니겠지. 근데 비싼 돈 주고 랍스타를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체인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뭐 애슐리 이 정도 알지만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바이킹 스워프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데 요게 특징이 있는 게 미국 체인점이니까 달러를 받아요.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뭐 서해안 분당 뭐 이런 데 있는데 가면은 달러를 받는데 1인당 10달러를 받아요. 10달러. 우리나라 돈은 치면 어떤 거예요? 자, 바이킹 스워프가 2018년도에 가격표가 있어요. 달러로 받을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원화로 결제가 돼요. 여기는 독특하게 달러도 받고 원화도 받는데 2018년도에 얼마였냐? 100달러에 100달러.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단순히 지금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만원 1인당 10만원만 내면은 랍스터를 먹을 수 있어. 근데 비싸지. 4인 가족 가면 40만원 비싸지. 1인당 10만원이면은 비싸죠. 그렇지만 뭐 먹을만한 한국 돈으로 2018년도에 얼마였냐? 107,000원 100원이었어요. 107,100원. 이게 정확해요. 왜? 이때 가격표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표를 보면은 107,100원을 내거나 아니면 100달러를 내거나 이렇게 써놨어요. 자, 정확히 2024년 6년 후에 어떻게 됐냐?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물가 상승. 이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거치면서 달러 엄청 풀었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미친듯이 물가가 올랐어요. 미국에서 유가 오르고 뭐 달러도 막 같이 떨어지고. 왜냐? 막 헬리콥터만 했으니까 막 경기 살리겠다고 막 바이든이 달러를 엄청 뿌렸어. 물가가 오르지 당연히. 어떻게 110달러 됐어요. 2024년 가격표가 있어요. 한국 어떻게 됐냐? 한국 16만 3,080.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돈. 미국에서 달러가 10% 오를 때 우리나라 돈은 49.10% 올랐어요. 절반이. 16만원 냈다니까. 달러는 얼마 안 올랐어. 10%. 우리나라는 50%가 올랐어요. 10만원에 15만원이 됐어. 이 바이킹 스워프라고 하는 랍스타 1인점이. 이게 지금 정확히 한국 돈의 가치 전환, 쓰레기 휴지가 돼버린 한국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러는 가치를 보존하죠. 달러만이 전 세계 돈 중에 유일하게 가치 보존이 되고 금과 달러잖아요. 안전자산. 달러는 가격 방어를 해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2018년도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달러로 했으면 훨씬 이득 받지. 근데 한국 돈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달러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돈 버리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엄청 잘 돼서
미국도 넘보지 못하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을 뛰어넘어서 초강대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율은 0.6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핑크빛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많이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노인들의 이 장수 문제,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는 이 의학이, 여러분 의학도 이제 좀 회의를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의학의 회의감, 역설, 의학의 역설이에요. 의학이 너무 발달하는 건 좋지만 이거 죽을 사람을 자꾸 살려내고 생명 연장만 시키니까 노인들 생명은 물론 존엄하고 소중하지만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노령연금 줄여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노령연금. 노인 때문에 못 살겠다. 젊은이들이 막 프랑스 혁명의 국가.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노인복지 정책 줄여라. 막 이렇게 나와요. 노인들 너무 이제 오래 사는 이 문제가 한참 되고 있어서 의학에서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도 딱 그걸 느낀 게 이제 의학이 점점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느낀 게 그거예요. 동물 실험을 중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동물 실험 너무 장수와 이 생명 보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 없애라 막 이렇게 흰쥐 갖다가 막 실험하고 강아지, 돼지 엄청 실험 많이 하거든요. 동물 실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물 실험, 동물정원단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물 실험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의 존엄이 꼭 좋은 것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구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돈 없이 장수한다는 건 당연히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당장 오늘 내일 치킨 먹는 게 중요하지만 치킨은 매일 먹기보다는 치킨을 일주일에 2번 먹어서 막 금토일 참을 수 없어. 금토일 되면 막 금요일에는 치킨 먹고 토요일에는 삼겹살 먹고 또 일요일날은 갈비를 구워 먹고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한 끼만 줄여서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먹는 것보다 먹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여행도 좀 줄이고 옷도 사 있는 것도 좀 줄이면서 달러를 좀 모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지금 여러분 100세잖아요. 나중에 120세, 200세 될지 누가 알겠어. 달러를 많이 모아 놓으시는 게 여러분 재테크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생 살면서 크게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번역 모의고사로 최종하고 이제는 끝이에요. 끝. 제가 생명 손보부터 시작해서 손보, 생보, 변액을 왔는데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앞으로는 제작하는 컨텐츠는 유튜브를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강의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입사하고 모의고사 때 또 뵙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모의고사 때도 볼게요. 네.